네, 안녕하십니까. 고등반 대표 강사 RC 강사 홍진걸입니다. 오늘 고등반의 기적의 특강에 오신 걸 온오프 모두 환영드리고요. 내일 다들 시험 보시죠. 그래서 이 시기상 내일이 바로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을 바로 하루 앞둔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얘기, 그런 얘기를 위주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어서 오늘 드린 문제도 그중에 몇 개만 골라서 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내일 시험 보시기 때문에 시간을 좀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 이 특강에는 50분이라는 시간이 이제 쓰일 거예요. 그래서 RC 50분, 이따가 이제 권호경 선생님 오셔서 LC 50분 이렇게 효율적으로 2시간에 최대한 많은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춥죠? 그래서 오시느라고 저는 이렇게 많이 오실지 몰랐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 추워요? 상당히 추웠죠, 그죠? 네,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시험도 아마 추위가 좀 관건이 될 거예요. 상당히 팬을 좀 꺼달라는 얘기를 하지 말고 한번 시도해보세요. 팬을 좀 그대로 두십시오라는 말을 제가 1월 13일에 시험 봤었는데 이때도 추웠거든요. 죽을 뻔했어요, 추워갖고. 학교가 추워서 팬을 이제 그쪽 그 감독관들이 회의를 하더니 너무 추우니까 그냥 한번 leave the fan on 그냥 두려고 했었는데 한 학생이 꺼달라 그래서 꺼서 진짜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절 보니까 괜찮은데 나는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장렬하게 전사할 뻔했어요. 영광된 죽음 있죠? 토익 강사가 토익 시험장에서 죽는 거. 자, 토익 점수 200점 올리기 파트 5부터 앞에서부터 이제 앞에만 보고 이제 안 보실 분도 계셔서 앞에 핵심적인 내용을 좀 앞에다 넣어봤어요. 파트 5는 시간을 많이 쓰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30문제인데 10분 정도에 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시간이 별로 필요 없느냐? 해석 위주가 아니다. 다 같이 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석 위주로 풀지 말고 암기한 대로 풀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셨을 텐데 뒤에 전치사가 이게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답이겠구나. 그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해석 위주가 아니라. 강의 자료는 여러분 프린트 받으신 거 내지는 이제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 다운로드 받으신 거 보시면 돼요. 그 새로 추가로 받은 기적의 비법 노트는 그냥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프린트 되신 거 그거 위주로 강해 드릴게요. 그래서 뭘 외워야 되느냐? 이건 자료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신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에 이제 암기할 부분이 뭔지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0단계에서 저자이고 강의하고 있는 0단계 신토익 기술로 말씀드리자면 스텝 3 이 책을 갖고 계신 분 여기 많이 계신데 스텝 3만 다 외우시면 돼요. 스텝 3에 외울 포인트가 있죠.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식으로 이따가 문제를 보여드리겠지만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 제공한 문제도 좀 몇 개 그런 게 들어있는데 대부분 쉽게 말씀드려서 파트 5는 암기라고 보시면 돼요. 암기. 뭐라고요? 해석으로 오히려 접근했다가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암기. 예를 들어 보면 명사하고요. 형용사하고 동사하고 이 세 가지 품사가 어휘 문제로 나올 수 있죠. 명사, 형용사, 동사의 일부가 뭐랑 결합하냐면 전치사랑 결합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전치사랑 결합을 하는 전치사랑 얘가 어울린다가 그게 파트 5의 포인트인 거죠. 7은 아니고 파트 7은 어느 부분을 해석하고 그거를 어휘를 읽고 내가 이해했는지를 묻는 파트지만 파트 5는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쓱 보고 경험상 이 명사랑 이 전치사랑 같이 이어지는 걸 이해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해석으로 풀기보다는 좀 외워서 푸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사전에 좀 준비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많이 준비해 주셨을 거라고 믿고 이 세 가지 품사의 일부가 전치사랑 연결되는 문제가 무조건 나옵니다. 아니면 투부정사. 여러분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자료가 갖고 계신데 어떤 어휘랑 명형동 플러스 전치사가 무조건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어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얘하고 이 전치사가 어울리느냐 이런 문제가 이따 나올 건데 이제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아니면 투부정사도 포인트예요.
투부정사도 사실상 투부정사가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시는데 투부정사도 외우는 게 좀 중요해요. 어떤 투부정사랑 어울리는 명사. 머릿속에 뭐 떠오르나요? 투부정사랑 어울리는 명사. 투부정사랑 어울리는 형용사. 투부정사를 목적어 내지는 목적격 보호로 하는 동사가 제가 장담컨대 나와요. 계속해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 시험뿐만 아니라 토익의 장점이 뭐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시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한다고 두려워하지 말고요. 도전해보는 거지. 그래서 어차피 이번 시험뿐만 아니라 2월에도 있잖아요. 시험이 계속 있는데 내가 외우고 시험 보려고 노력하셔야죠. 이런 부분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래서 파트 5는 시험장 가서 해석을 잘한다고 잘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많이 외우셔야 되고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이따가 테스트 해볼게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교재가 없으니까 나는 어떻게 뭘 공부하냐 했는데 이제 아주 좋은 자료가 제 자료실에 보면은 특정 용도의 부사라는 PDF 파일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이미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운로드 받고 보시면 무조건 적중합니다. 왜냐하면 부사는 출제할 수 있는 부사가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예상을 해서 PDF를 만들었으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외우시고요. 그럼 많이 적중할 겁니다. 그래서 파트 5를 한마디로 했을 때 뭘 출제하냐면 따라하십니다. 구조, 문법, 수거, 어휘. 자, 구조 문제가 뭔지 이따 보여드릴 텐데 구조 문제는 이런 거 여러분 잘 아시는 명사 찾기, 형용사 찾기, 부사 찾기 이런 것들이 구조 문제고요. 명사 2문제, 형용사 2문제, 부사 2문제, 동사 2문제씩은 최소한 꼭 나와요. 총 한 10문제 정도가 이런 식으로 구조 문제로 출제될 것이고 문법 문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투부정사냐 ing냐 아니면 무슨 시제냐 수동태냐 절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문법 문제죠. 수거 문제는 이제 여러분이 해석을 해서 풀면은 틀리고 그냥 수거니까 강의 들으면 별로 느낌이 없어요. 이거 수거래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외울 수밖에 없어요.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 어휘 문제가 조금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5문제 정도는 30문제 중에 5문제 정도는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건 어휘라고 볼 수 있죠. 파트 6입니다. 파트 6는 총 16문제가 나오고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를 권해드려요. 그래서 한 8분 정도 잡습니다. 8분. 자, 그럼 정리해보면 파트 5 10분, 파트 6 8분. 그렇죠? 이렇게 되죠. 나머지는 이제 파트 7에 쓰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연결되는 어휘가 요즘 트렌드죠. 제가 계속해서 시험 보고 있는데 연결되는 어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연결되는 어휘. 그러니까 어떤 정답을 고를 때 그 힌트가 파트 6 이 지문 안에 들어 있는데 5랑 6의 차이점은 6는 다른 문장에 힌트가 있는 것뿐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 빈칸이 있으면 여기에 힌트가 있다기보다는 이 문장을 기준으로 앞문장이나 뒷문장에 한 90%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최근 제가 시험 본 기출인데 따라하시는 호텔 이 답이었어요. 근데 뒷문장에 in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이런 걸 연결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 해석으로 푼다기보다는 그런 것도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해석을 하다가 쑥쑥 해석하다가 감이 왔어. 그래서 답이 나왔어. 그러면 금상첨화예요. 그게 최고예요. 제 방식을 꼭 풀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감으로 푸는 거예요. 원래. 얼마나 이 감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내가 뭔가 좀 기억한다는 뜻이고 내가 공부한 거에 의해서 기억한 거랑 유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감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감을 동원해도 안 풀리면 이 방법을 써야 돼요. 앞문장이나 뒷문장에 분명히 힌트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실제 기출이에요. 최근 기출. 액션 시작. 스텝. 이 take라는 동사랑 같이 나오면 좋지란 뜻이에요. 따라하시면 take action. take step. 이게 1월 13일자 시험에 나온 거지. take action, take step. 둘 다 조치를 취하다는데 힌트를 주어준 게 액션이고 답이 스텝이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연결해서 풀 수 있고. 마지막 테스트와 익스페리먼트. 뭐 프린트를 하는 내용이었는데 프린트를 하는 거 하면은 화면에 보이는 거랑 결과가 다르다 이런 내용의 파트 6였는데 이거는 이제 문장 고르기인데도 불구하고 관련된 단어를 푸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가 문제를 낼 때 여러분이 한 가지는 확실히 아셔야 되는 게 ETS가 출제 기관인데요. ETS가 문제를 출제할 때 상당히 논리적으로 낸다는 얘기예요. 그냥 해석상 문맥상 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힌트를 준다 이 말이지. 그 부분을 찾는 연습을 하시면 만점도 가능하다. 오케이? 물론 감으로 푸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분명히 힌트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 부분을
그 부분에서 이제 강사하고 학생이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거지. 요렇게 힌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다. 이런 게 점점 심해졌어요. 신토익에서 파트 6가 생긴 지 지금 1년 반 정도 됐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정착화된 거지. 그래서, 어떤 어휘가 있을 때, 그거랑 관련된 어휘를 출제하는 것이 최근 트렌드예요. 그걸 잘 보시고요. 요거, 의미 있죠. 제가 여러분 고민하시는 게 파트 7이죠. 파트 7은 지금도 설명 잘 들으셔요. 파트 7은 세 가지 법칙이 있어요. 저한테 수업을 듣고 계신 분은 이미 들었는데, 따라하십니다. match paraphrases. 이게 패러프레이즈랑 관련이 있죠. 방금도 봤는데 호텔하고 인 이렇게 바꾸는 게 패러프레이즈예요. 그래서 파트 7은 이 첫 번째 match paraphrase가 제일 중요한데, 지문에 있는 힌트가 되는 내용하고 문제와 정답이 있는데, 문제가 나오는 순서랑 힌트가 제공되는 순서랑 같은 순서로 나와요. 그러면 힌트를 찾아서 얘가 힌트고 얘가 정답인데 얘가 얘로 패러프레이즈가 되는구나라고 확인해 주시면 안 틀려요. 일단 패러프레이즈가 확인이 되면 답인 거야. 그래서 말을 이렇게 바꿨구나 이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죠. 패러프레이즈. 그래서 패러프레이즈 관련 자료도 제 자료실에 보시면 패러프레이즈 250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250까지.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문제죠. 시간. 여러분 시간이 많이 부족하신데 시간에 관련된 게 두 가지예요. skip details 시작. 이때 디테일이란 숫자랑 고유명사. 그래서 문제 이렇게 지문 이렇게 있으면 숫자 부분하고 고유명사 부분하고 뭔가 스토리가 아니라 디테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을 안 읽는 거죠.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지문을 딱 있어요. 제일 이제 쉬운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 표 같은 게 있어. 그러면 뭐 한다? 스킵. 그럼 여러분이 조심할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점 이런 거 뭐 짜증나죠 이런 거 이런 거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안 돼 있더라도 그냥 나열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자격 조건을 나열한 거, 뭐 회원 혜택을 나열한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미리 읽을 필요가 없죠. 그걸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거야. 기억. 파트 7에서는 이 기억을 안 하는 방법을 예전부터 강의했어요. 강사들이. 왜냐면 기억이 안 되니까. 그래서 뭐라고 강의했었냐면 문제부터 읽어라 라고 강의했었어요. 저도 한 10년 동안 그렇게 강의했는데 그걸 아는 거지 ETS가. 그래서 뭘 만들었냐. ETS는 문제부터 읽어도 소용없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에는. 문제부터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문제부터 읽고 풀고 있긴 하지만 사실 여러분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무슨 순서를 푸셔야 되냐면은 기억이 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읽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읽었을 때 기억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기억은 그냥 단순하죠.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 여기는 스토리야. 여기는 디테일이야. 여기는 스토리야. 그래서 디테일 부분을 빼면 이제 우리가 스토리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읽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 이거 내일 연습하면 오늘 미리 연습하셔야 돼요. 문제가 아니고 스토리를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스토리 2를 읽어요. 그러면 머릿속에 기억이 된단 말이지.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기억을 하는가. 대강의 내용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을 할 수 있는 게 스토리예요. 사람은 스토리를 기억하거든. 그 다음에 문제가 분명히 3개가 있을 거야. 이게 3개니까. 뻔해. 문제가 3개 있는데 첫 번째는 스토리 문제인 거지. 그래서 스토리를 기억한 상태에서 이걸 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디테일은 우리가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그럼 문제를 읽었을 때 뭐냐면 이게 뭔 소리지? 이 생각이 드는 거지. 디테일 우리가 안 읽었으니까 이게 뭐야? 몰라. 그럼 여러분 이건 내가 분명히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니까 이건 디테일 문제구나. 그러면 얘는 이제 문제부터 읽고 찾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 시간을 절약하는 거죠. 왜냐하면 디테일을 우리가 굳이 읽을 필요가 없는 게 이 부분에서 문제부터 읽기 때문에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상당수 필요가 없어요. 그럼 필요한 부분만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법칙을 어디서 근거한 거냐면 스토리를 읽는 건 피할 수 없다 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이 막연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문에서 어느 부분을 꼭 읽어야 돼. 그 부분이 스토리라는 얘기죠. 스토리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문제부터 읽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근데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문제를. 그러니까 뭘부터 읽는다? 스토리를 먼저 읽고 문제를 가고 문제를 읽는데 문제가 뭔 소리인지 모르면 분명히 디테일 문제일 것이고
다시 여기서도 알 수 있고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순서를 정하면 따라하시면 story, question. 퀘스천에서 요구할 경우에만 디테일. 그래서 마지막 디테일을 읽을 때 여러분이 상당수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요 두 가지가 원래 제가 1년 동안 만든 법칙이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시험 보면서 느낀 건데 이 세 번째 법칙이 꽤 쓸만해요. 연습하시면. 세 번째 법칙이 뭐냐면 check the unusual. 시작. 무슨 연습을 하냐면 이렇게 지문을 예를 들어 세 지문이야. 세 단락이야. 지문이 세 단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연습을 하냐면 읽다 보면 뭔가 unusual한 게 있어요. unusual. 예를 들어서 이 레스토랑이 10년 됐네? 이런 거. 아니면 특이한 뭔가 기억에 남는 거. something to remember. 이 레스토랑은 상을 받았네? 이런 거 꼭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 포인트가 되는 게 문제가 10년, 20년, 30년 됐거든요. 토익이. 그러니까 얘네가 출제하는 내용이 비슷해요. 이제 끝난 거야. 마치 드라마를 보면 쟤랑 사귈 것 같은데? 그럼 적중하죠. 많이 보다 보면 나오지. 그 스토리 라인이라는 게 있지. 꼭 남자는 그리고 본부장이고 여자는 꼭 애가 있고 애 있어야 돼. 그 애는 그리고 딸이야. 아들은 또 아니에요. 맞는 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지문을 읽는 단계부터 답이 이미 결정돼 있다라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지문을 읽어보면 이런 거 답인데?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보니 상관없어요.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문을 읽다가 디테일 빼고요. 스토리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unusual하다. 그러니까 야 이거는 좀 다른 내가 경험상 처음 보는 내용인데 이러면 답이 되는 얘기죠. 그거를 세 가지를 연습하시면 토익은 파트 7은 천천히 정복이 될 거예요.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 이제 파트 7은 기본적으로 이 원리를 알아도 잘 안 풀리시는 계시는 그분은 이제 어휘가 부족한 거지. 그럼 과연 어휘는 어떻게 보충할 것이냐? 어휘는 역시 독해를 하시면서 넣으셔야 돼요. 독해에 필요한 어휘는 독해를 통해서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어휘 책을 본다던가 이런 부분은 처음에 이제 입문했을 때 대강 어떤 단어가 주로 나오는지 볼 때 필요한 거고 어느 정도 공부하셨으면은 어휘 때문에 파트 7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면 독해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하는 강의는 제가 한 강의 온라인 강의 중에 0단계 신토익 기술 RC700 한 달 완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출처예요. 101번부터 보겠어요. 내가 몇 문제 찝었어요. 내일 시험 보러 몇 분에 푼다? 파트 5? 기억하세요? 10분에 푼다. 몇 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힌트를 여기 표시해놨어요. 힌트. 그러니까 1번 문제 보시면 여러분이 그렇게 풀었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트립이 힌트예요. 트립. 그 다음에 이걸 필기하신 거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얘네들이 문제를 내는 수법인데 이런 동사는 일명 불완전 동사라고 해서 become이라는 동사는 주격 보호가 나오고요. 주격 보호를 풀 때 이 수많은 단어들 중에서 뭘 기준으로 풀어야 되냐를 제시해 주는데 있어서 주어란 얘기죠. 다시 한번 주격 보호는 그래서 become이라는 동사가 나오면 become 뒤에 나오는 어휘 문제의 정답은 주어를 명확하게 찝어야 돼요. 근데 이 문제 어떻게 해서 함정을 파냐면 주어를 명확하게 주어가 이 단어 이게 주어죠? 그렇습니까? 근데 주어가 아닌 수많은 명사들이 있죠? 그 명사들이랑 관련된 형용사를 출제하겠지. 그러면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부터 제가 중요한 어휘 문제 풀 때 주격 보호 자리면은 주어만 보고 푸셔야 돼요. 한번 해볼게요. affordable trip. 시작. trip이 affordable하게 무슨 뜻이에요? 여행 경비가 적게 든다는 얘기지. 따라하시면 affordable. 비용이 적게 든. 그 다음 102번 갑니다. 102번은 숫자 혹은 숫자를 연상케 하는 게 시험에 나오는데 지난달에 뭐가 나왔냐면 지난달이 아니구나. 이번 달에 1월 13일에 뭐가 나왔냐면 이게 나왔어요. near, almost가 나왔어요. almost 그 다음에 뒤에 all이 있었어요. 그 almost가 거의라는 뜻인데 이 all을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100%를 이해를 하시는 거지. 100%. 그럼 almost랑 지금까지 기출 데이터를 보시면 almost all, every, entire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half. 그럼 몇 프로야? 50%인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impossible. impossible는 몇 프로예요? 0%지.
이런 개념으로 출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숫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숫자를 연상케 하는 게 나와도 숫자 수식 부사라는 게 출제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특정 용도의 부사 그 자료나 아니면 영단계 신토익 기술에 나와 있어요. 숫자 수식 부사. 그래서 나와는 뭐가 연상이 되나요? 나와 60 60초 60분 이런 게 좀 연상이 되죠. 아니면 on이라는 게 1이라는 뜻이죠. 1. 그러니까 나는 이거 보면서 60분 뭐 이런 게 연상이 되는 거지. 아니면 3600초 뭐. 숫자의 개념이 되는 거지. 연습해 보겠습니다. approximately an hour. 시작. 정확하게 1시간이 아니라 대략 1시간인 거죠. 그럼 정리해 봅시다. 숫자 수식 부사가 뭐가 있는지. approximately. 발음해 보겠습니다. approximately. 그다음 뭐가 있어요 또? around. 이것도 이제 전치사처럼 보이지만 부사로 쓸 수가 있겠죠. about. more than. over. just. roughly. 그래서 아까 강의 드렸다시피 5는 암기가 포인트예요. 암기. 이렇게 빨리 풀려면 암기밖에 없어요. at least. 이런 게 이제 적중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almost, nearly 이런 게 이제 1월 13일자 나왔는데 숫자뿐만 아니라 숫자랑 관련된 게 나오면 이런 게 적중할 것이다. 기억을 하세요. 이상 숫자 수식 부사였어요. 뭐라고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특정 용도의 부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특정 용도의 부사가 자료실에 있는데요. 홍진걸 강사 자료실에 있어. 특정 용도의 부사가 내가 몇 가지 정리하냐면 한 80가지 정리했어요. 그거 외우시는 게 오늘 하시기 딱 좋은 일이에요. 그냥 외우는 거야. 거기 있는 게 하나가 답으로 나와요. 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시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시험을 안 보시더라도 시험 끝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거기 나오는 부사는 나오는 부사가 정해져 있어요. 부사의 특성상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기 때문에 답이 되는 부사랑 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상당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품사 중에 제일 적중시키기 쉬운 품사가 부사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지금 배우신 내용도 거기 들어 있습니다. 특정 용도의 부사였습니다. 다음 구조 문제가 나올 것인데 구조 문제 지금 104번은 명사 자리죠. 왜 명사 자리냐면 보시다시피 thanks to라는 전치사가 나왔죠. 자 지금 얘 자리가 명사 자리라는 얘기를 몇 번 해주고 있냐면 3번 해주고 있어요. 몇 번? 자 시간이 지금 별로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thanks to 전치사 뒤에 명사죠. 다음 our teams 시작. 효율격 뒤에 명사죠. 다음에 outstanding 형용사 기출이죠. 뛰어난 형용사 뒤에도 명사지. 야 명사야. 명사라고. 명사하니까 3번 얘기해줬지. 듣고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아싸 명사 자리 그 A를 쓰는 사람도 있죠. ing로 끝나거나 er로 끝나거나 ness로 끝났을 때 오답일 확률이 ness 90% 오답, ing도 90% 오답, er은 한 70% 오답이에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다른 명사형이 더 유리하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제가 저술한 책에 보면 이런 유형은 피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ing, er, ness는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 근데 이거밖에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다른 형태의 명사가 답이 돼. 특히 어떤 형태의 명사가 나오면 여러분 잘 틀리냐면 동사하고 명사하고 같을 때 미리 조심하셔야 되고 책에 그런 거 다 나와 있어요. 동사하고 명사하고 같은 거 외우시고. 그러니까 어쨌든 파트 5는 암기예요. 동사하고 명사하고 같은 경우 외우자. 3개만 딱 집어볼게요. 3개만.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widget이 있어요. 의외로 얘가 명사예요. 그 다음에 widget.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유명하냐면
use 이런 거 매우 중요하죠. use. 사용하다도 되고 사용도 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유명하냐면 access 이런 거. 접근하다, 접근. approach, 접근. change, 변화하다, 변화. research, 연구하다, 연구. search, 마찬가지로 탐색하다, 탐색. 동사이자 명사인 단어가 나올 것이 예상하는 거죠.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 단어가 명사로 정답으로 나오고 오답으로는 ing랑 er을 붙이는 거지. 오케이? 예를 들면 use가 정답인데 using, user는 근데 무조건 정답이라고 보기 힘든데 어쨌든 정답 오답일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 다음에 usefulness, 모든 형용사에 다 NES 붙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건데 오답일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오케이? 다음 107번 가겠습니다. 107번. 107번은 concern이라는 표현이 있죠. concern. 따라하시면 concern. 매우 중요한 명사죠. 우려란 뜻인데 명사 앞에 형용사를 쓰는 문장가 나올 거란 얘기죠. 형용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죠. 몇 가지? 비동사 뒤에 보어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명사 앞에 쓰이는 경우가 있고 얘네를 출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해야 되는 의무야. 최소한 두 개씩 낼 수 있어요. 명사 두 개, 형용사 두 개, 부사 두 개, 전치사 두 개, 동사를 붙는 자리 두 개는 무조건 제가 연구해 보니까 무조건 열 문제는 무조건 정해져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서 실수가 없어야 돼요. 형용사 자리에 문제 두 개 나올 것이다. 이제 문제는 형용사하고 분사를 여러분 고민하시는데 이제 어떤 애들은 분사가 아예 형용사인 거지. 예를 들어서 아까 outstanding 봤죠? ing죠. 근데 그걸 분사라고 부르면 돼야 안 돼요. 형용사인 거지. 그런 경우에는 형용사형이 따로 없죠. 근데 보기를 구성했는데 보기 4개 중에 형용사형이 있다는 것은 일단 걔가 유력하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형용사형이 없을 때 분사를 형용사로 대신 쓰는 것이기 때문에 형용사 형태가 분사 형태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understand? 이해가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 따라하십니다. useful, used. useful이라는 표현은 유용하다는 뜻이고 used는 중고란 뜻이에요. 이렇게 안 나와요. 왜냐면 둘 다 중요하니까. 막 내지 않아요, 얘네도. 중요한 걸 두 개 내진 않아요. 이렇게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충분히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적이 없어요. 오케이? used는 싹 안 내. 왜냐면 중요한 단어거든. 중고란 뜻이야. 뭘 넣는 거야? using. 얘는 이런 형용사는 없거든. 그럼 useful이 정답인 거죠. 약간의 어휘력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본 걸 쓰시는데 형용사 형태가 있으면 분사형보다 유리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분사형이 이긴다, 형용사 형태가 이긴다? 어차피 해석이 안 될 때 쓰는 방식이지. 해석이 되면 해석을 풀면 되는데 해석을 하더라도 형용사를 대입해서 해석하셔야 돼요. 그게 빠르니까. 알겠습니까? 근데 잘 모르는데 ing, ed 쓰기보다는 형용사 형태를 쓰셔야 돼요. Do you understand?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이런 비동사 나왔어. 비동사 나오고 밑줄인데 profitable, profiting, profited 이렇게 나와. 잘 들어요. 한 번만 얘기할 테니까. profitable 답이에요. 그럼 왜 profiting이랑 profited는 안 되느냐?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생각하시는 게 아닌 게 얘는 답이 되고 얘는 답이 안 되게 내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형용사의 자리거든, 이 자리는. 근데 분사라는 것은 형용사가 없을 때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분사가 답이 되고 형용사가 답이 안 되게 출제할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왜냐면 형용사가 분사한테 져버리면 질서가 깨지는 거야. 위기 질서가 깨져버려요. 형용사가 그러면 나 안 해. 나 들어갈래. 나 찾지 마. 네 분사가 다 해.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연락도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요? 형용사가 분사한테 치면 나가 죽어야 되는 거야. 물론
되게 어렵게 되면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막 형용사인데 정말 쓰이지 않는 형용사 있고 이런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어요. 손에 꼽아요. 그런 거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틀리면 돼. 그런 마인드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확률적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뭘 써라? 분사보다는 나 얘기할 만큼 했어요. 내 실수하면 안 돼. 11번. highly organized. 시작. highly organized가 이제 여러분 아무 생각 없지. 이게 이제 무슨 문제냐면 이런 문제예요. 특정 용도의 부사라는 자료를 보시면 high, near, late, hard. close. 이 5가지가 있어요. 따라하십니다. 이번 기회에 이건 강의야. 잘 들어요. high, near, late, hard. 목소리 왜 이래? close. close건 동사야? close. 얘네가 어떤 동사인지 아시는 분? 어떤 동사인지 말 잘못해요. 어떤 형용사인지 아시는 분? 얘네 공통점이 뭔지 아시는 분? 공통점. 형용사이자 부사예요. 검색해보지 마라. 이미 부사야. ly가 없어도. 근데 얘네가 왜 시험에 잘 나오냐면 헷갈려. 헷갈리면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얘가 있는 거예요. 헷갈려요. 왜냐면 얘네는 ly가 붙어도 부사예요. 원래 부사면 ly 안 붙이잖아요. 그런 애가 누가 있냐면 fast가 있어요. fast. 따라합니다. fast.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돼요. 근데 그러니까 얘는 빠르게 하기 때문에 ly를 붙이면 안 돼. 어차피 부사가 되니까. 그러니까 fastly란 말은 없어요. 못 봤죠? 그러니까 fast. I'm fast. He's fast.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I run fast. I speak fast. 이럴 수도 있어요. quick이랑 quickly는 구분이 되지만 fast를 그냥 쓰면 돼요. 그냥 편하죠. 쓰기 어떻게 보면. 그런데 얘네는 ly도 붙이는 거지. 그럼 포인트가 뭐겠어요? 얘네가 부사일 때랑 ly가 붙어서 부사일 때랑 구분할 수 있어야겠지. 오케이? 끝. 알아서 그다음부터 알아서 하세요. 알겠어요? ly가 없어도 부사인데 ly가 붙어서 부사니까 얘네들은 ly가 붙은 애들이 다 기출이에요. 따라하십니다. highly, nearly, lately, hardly, closely. 원래 갖고 있는 형용사의 의미랑 다르겠지. highly. 진짜로 뭐가 높게란 뜻이 아닌 거지. 매우, 크게, 정도가 높게, 고도로 이런 뜻인 거야. 원래 뜻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nearly. 뭐 가깝다는 뜻이 아닌 거지. 아까도 배웠지만 거의. 다르다고 느껴요? near 형용사 할 때랑? lately. 늦는다는 뜻이 아니야. 최근에야. 요게 포인트인 거지. hardly. 시작. 열심히란 뜻이 아니야. 그죠? 드물게란 뜻이야. 부정이죠. closely. 뭔가 가깝다는 뜻이 아니라 주의 깊게, 면밀하게, 밀접하게 이런 다른 뜻인 거지. 그래서 지금 5개의 지금 이해해요? 무슨 얘기인지?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데 ly까지 붙였으니 여러분이 오해할 만한 여지가 있죠. 오케이? come near. 뭐 이거는 여러분 헷갈리게 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그냥 편하게 들어. come near. 야, come nearly야. come near가 맞아요? come nearly 이거 맞아요. come near가 맞지. come near하기보다는 come close 그러죠. come closely가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로 물리적으로 가까운 건 ly 붙이면 안 되는 거지. 정리하세요. ly를 붙인 게 무슨 뜻인지 정리하세요. 그래서 잘 나오는 게 lately 시작. closely, nearly 여기서 나온 거 highly. 그러니까 높이가 높다는 뜻이 아니라 매우 체계적인 이런 뜻이죠. organized는 체계적이라는 뜻이야. 다시 highly organized 시작. 매우 체계적인. highly recommended 매우 추천되는. 112번. 112번은 이제 재밌는 문제야. 수거라고 돼 있죠 여기? 그렇습니까?
선생님 왜 A는 안 돼요? 이런 질문 한 거지. 선생님 왜 B는 안 돼요? 선생님 D는 왜 안 될까요? 막 질문하시는데 질문하시는 건 무조건 좋은 일이긴 한데 얘는 약간 헛수고죠. 그냥 수고예요. 그래서 그냥 닭 왜?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죠 우리나라. 닭 왜? Under the supervision 시작. 누구누구 지도하에라는 뜻인 거지. supervision 말고요. 여기다 뭘 쓸 수 있냐면 말고도 두 개를 더 예상해 볼 수 있어요. 누구누구 지도하에 감독하에 디렉션 하고요. 가이던스가 있어요. 누구누구 지도하에. 근데 약간 교수님 지도하에라는 가이던스라고 하고 슈퍼비저랑 디렉션은 직장 상사가 나오는 편이에요. 지도교수란 말 들어봤어요? 그럼 I study under the guidance of Professor 아무개. 아니면 여러분 중에 내 수업 듣고 있으신 분들은 I'm studying TOEIC under the guidance of Mr. Hong 이 되는 거지. You are under my guidance. Okay? And you should be proud of that.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것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115번 보겠습니다. 115번 since는 두 가지 용법이 있는데 이게 시험에 낼 게 많은 거지. since 플러스 과거는 현재 완료가 된다는 사실도 중요하죠. 그래서 과거 시제랑 since가 만났을 때 과거부터 지금까지란 뜻이 되면서 시제는 100% 현재 완료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제 문제 중에 출제자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 세 가지가 딱 모여서 법칙을 이루니까. understand? 자,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를 뺄 수도 있고요. 여기를 뺄 수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두 번째 since가 이게 될 수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세요. 이렇게 외우세요. since가 가끔 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since는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외우면 큰일 나요. 왜냐면 전치사로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since는 이유로도 쓰인다라고 하지 말고요. since는 because도 된다가 안정적이에요. 뭐가 된다? 가끔 since는 because로도 쓰일 수 있다가 꽤 잘 나오죠. since는 크게 두 가지. 현재 완료 관련해서 시제 문제. 그 다음에 나머지는 because로서의 접속사 문제. 근데 생각해보세요. because 너무 쉽지 않아요? 그죠? because 너무 쉬워서 because 대신에 since를 내면 훨씬 더 문제가 좀 더 의미 있어지죠. I'm as 혹은 now that 이런 표현이 이제 because를 대신할 수 있는 접속사들이죠. 왜냐면 because는 여러분이 봐도 너무 쉽죠. 나오긴 하는데 많이는 안 나와요. because가. 116번 보겠습니다. 116번 내가 좋아하는 문제예요. 116번. 116번은 renovation이 힌트예요. 그죠? renovation은 다시 새롭게 한다는 뜻으로 뭘 의미하냐면 변화를 말하는 거죠. 변화 맞아요? 토익이 제일 많이 나온 변화가 뭐예요? 상승. 그 다음 많이 나오는 변화가 하락.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답이 되는 애들이 있죠. 상승과 하락, 변화의 표현들이 있죠. 상승, 하락, 변화. 변화에 속하는 거죠. 상승, 하락 등에 쓰이는 거죠. 많이 올랐다, 많이 떨어졌다. 오케이? 실제로 내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명이 이 근처에 아파트를 샀는데 많이 올랐어요. 갑자기. 최근에 집값이 많이 뛰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막 규제하려고 나서죠. 너무 많이 뛰어서. 이게 이제 substantial이죠. substantial. 시작. 그 지인이 누군지 한 30분 후에 볼 수 있을 거야. 나 이런 게 너무 재밌어. 그 다음에 발음 따라서 dramatic. 시작. drastic. considerable. significant. 약간 반대에 있는데 slight란 말도 있어요. 조금 올랐다. slight.
혹은 noticeable. 이제 작년 1년 됐어요. 작년 초에 나왔어. noticeable. 아니면 토익이 좋아하는 표현이 이런 게 있어요. remarkable 이런 것도 remarkable 용도가 더 다양한데 어쨌든 이런 게 상승 하락에 쓰여 있어요. remarkable. 그 다음에 뭐 상승 하락 말고도 변화에는 또 뭐가 있냐면 향상도 있잖아요. 향상되었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확장 이런 거 축소 다 변화에 속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인정하실 겁니다. 토익에는 뭐가 나온다? 상승, 하락, 향상, 확장, 축소 등이 나오면 답이 되는 형용사들이고 여기 있는 애들에다가 이제 대체적으로 ly를 붙이면 부사로도 나올 수 있죠. 알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이 문제 보세요. renovation 시작. 뭘 의미한다? 뭔가 새롭게 변한 거지. 그럼 어떤 형용사들이 어울린다? 방금 같이 필기하신 형용사들이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해져 있는 레파토리가 정해져 있어요. 118번은 문법 문제인데 though 다음에도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 접속사 뒤에는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될 수 있었고요. 원래 문장은 they are가 빠진 거지. 따라서 though, they are, not. 죄송합니다. it is 빠진 거야. 다시 though, it is not mandatory. 그때 이슬 세미나를 받는 거죠. 세미나. 이슬 뭐라고요? 그 세미나가 의무는 아니지만 이럴 뜻이에요. 세미나가 의무는 아니지만 오케이? 강추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려면 일단은 접속사가 들어가는 게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주어랑 비동사가 빠질 수가 있어요. 몇몇 접속사 뒤에 두고 있어요. 그거는 뭐 큰 중요해. mandatory랑 highly recommended를 비교하셔야죠. 그죠? mandatory는 아니지만 highly recommended다. 괜찮? 의무는 아니지만 강추다. 이런 맥락인 거지. 의무는 아니지만 강추다. 오케이? 토익 점수를 보유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잖아. 근데 강력 추천되죠. 입사 지원에 쓸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근데 토익이 물론 이제 학교 중에는 mandatory인 학교가 있죠. 몇 점을 맞아야지만 졸업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게 mandatory인데 그게 아니더라도 보통 시험 보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의무는 아니지만 highly recommended. 아까 공부했던 highly 또 나왔죠.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형용사가 mandatory. 시작. 의무란 뜻이에요. mandatory. 121번. 이거 어휘 문제긴 한데 보통은 이거를 외워서 풀어요. 여기서 conduct라는 동사가 무슨 뜻인지는 동사는 제 수업의 핵심이에요. 동사는 조심해야 돼요. 동사 어렵거든요. 동사는 무조건 다음 단어랑 외우지 않으면 구분이 안 돼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였냐면 시험에 잘 나오는 게 inform이라는 동사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announce라는 동사 알고 있잖아요. 얘네 둘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요. 근데 inform도 알려주다고 announce도 알려주잖아. 그러니까 해석을 안 되고 동사를 구분하려면 그 다음 놈으로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Do you understand? announce는 사람이 나오고 죄송합니다. inform은 사람이 나오고 announce는 내용이 나온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란 말이지. 이게 동사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동사 문제를 내일 만날 거야. 100%. 동사 고르는 문제 만날 거야. 네? 무조건 그 다음 단어로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하셔야 돼요. Do you understand? 방금 문제도 survey랑 같이 외우는 거야. conduct a survey. 시작. 그렇게 외우는 게 제일 안정빵이죠. 그래서 세 가지를 외우셔야 되는데 conduct a survey, conduct a study도 잘 나와요. study, survey, study도 연구고 research만 불가산이에요. 그래서 어를 뺍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conduct는 수행하다는 뜻이고 진짜 수없이 많이 나오는 동사죠. conduct. 어떤 동사일수록 시험에 많이 나오냐면 회화에서 잘 안 쓰는 단어들. 그러니까 토익이랑 회화랑 완전 나눠져 있어요. conduct란 말 회화에서 쓰려. I conduct man 이런 거 안 써요. conduct란 말 입에 꺼내지도 않아요. 회화에서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단어일수록 토익 단어인 거지. 그러니까 비즈니스용, 일상생활용이 나눠져 있어요. 그런 단어들이 잘 나오는 거야. 123번은 여러분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동사를 부사가 표식하는 거죠. 보세요.
정리해줄게. 한 번에 필기야. 동사가 있으면 부사가 수식을 해요. 알겠습니까? 이 상태에서 노란 분필이 등장하는 거야. 여기다가 to를 붙여도 ing가 붙어도 차이점이 없어요. 왜냐면 to하고 ing가 붙는다고 해서 품사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to하고 ing가 있으면 그냥 제끼고 보세요. 제끼고 보세요. to하고 ing는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럼 to하고 ing가 있다 하더라도 뭐도 있어야 돼요? 뒤에 목적어도 그대로 유지되는 거야. 확인해 보세요. 목적어 있나요? It recent task 목적어 아니야? 그리고 이 상태에서 부사도 그대로 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to하고 ing가 붙는다고 해서 이런 것들은 변함이 없는 거야. 그럼 중요한 게 뭐냐? 그럼 to하고 ing가 붙음으로 해서 무슨 변화가 있긴 하겠지. 그게 뭐냐면 주어가 없어지는 거죠. 그게 to하고 ing예요. 그럼 뭐 주어 자리 같은 경우는 별로 출제도 안 하기 때문에 to하고 ing는 일반 동사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동사에 to랑 ing 붙인다고 해서 원래 동사랑 차이점은 없는 거지. 분명히 내가 무슨 차이점이라고 설명드렸어요. 무슨 차이점? 주어는 없어지는 거지. 그게 to하고 ing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다시피 completing이 ing잖아요. 주어는 없잖아요. 없잖아. 오케이? 그래서 주어가 있는 건 동사고 1주어 1동사고 여기다가 to를 붙이든 여기다가 ing를 붙이든 얘는 뭐 붙일 수 있죠. 왜냐면 얘는 주어가 없어도 되니까. 하지만 얘는 주어가 하나 있어야 되고 혼자인 거죠. 얘네는 막 붙여도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 따라서 본동사, 준동사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나는 몰랐는데 따라하는 거예요. 다른 강사들. 본동사, 준동사 괜찮은 것 같아서. 이해 가요? 그러니까 준동사란 to하고 ing가 붙은 것들이고 주어는 없어요. 근데 이 동사가 똑같다는 얘기지. 목적어도 붙고 부사의 수식도 받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보러 가시면 to하고 ing는 그냥 빼세요. 빼라고. 알겠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보지만 이 문제는 ing가 붙었지만 그냥 동사 complete인 거지. 다음에 complete the task 시죠. 그럼 complete the task에서 complete 뭐가 수식해야 돼? 부사가 수식해야지. 이해가요? 중요한 거였죠? 여러분 많이 헷갈리는 부분. to하고 ing가 붙으면 뭐가 없어진다? 주어만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125번.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이거를 있잖아요. 나는 인상으로 안 풀어요. 봐봐. 내가 어떻게 풀면 보여줄게. with 보이냐, with, 그지? 그럼 무조건 compliance에 대한 마음속에 99% 확신이 있어요. 왜냐면 comply with가 이런 어떤 law 같은 거, 법에 따르다는 뜻이니까 99% 확신이 있어요. 오케이? 근데 나는 그래도 확인을 해봐면 금방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compliance를 놓고 해석해 본단 말이야. 99% 확신을 가지고. 크게 문제 없으면 답인 거야. Do you understand?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거를 막 해석해서 오랫동안 풀었다가 고민했다가 풀면은 그건 푼 게 아니야. 왜냐면 시간을 다 썼으니까. 그래서 comply with를 외우고 있냐 없냐가 관건인 거야. 그걸 못 외우고 있으면 어차피 페널티가 있는 거지. 오케이? 이거 한참 뽑았죠. 그래서 이게 with를 이용할지 모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 그래서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자료 혹은 이런 표현들 동사, 명사, 형용사 플러스 전치사가 출제 포인트인 거예요. 그게 출제 포인트. 내가 오자마자 이 얘기 했었죠. 동사, 명사, 형용사 플러스 전치사나 투부정사가 알고 봤더니 선생님이 10년 넘게 17년 동안 강해보니까 그게 포인트더라. 그게 5야. 그걸 외웠냐 외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수거란 부분이 매우 큰 거죠.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오케이? 지금 시간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더 할게요. 죄송해요. 아쉽지? 내가 제일 아쉬워요. Believe me. 127번. 마찬가지죠. for가 힌트인 거죠. for. 오케이? 그래서 apply for 시죠. 근데 작년에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조심해야 돼. 근데 이게 apply가 있었고 작년에 search가 있었어요. 내가 그걸 넣을까 나도 안 넣었는데 apply랑 search랑 둘 다 for랑 어울려요. 그럼 이런 문제는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 전치사 for를 외웠기 때문에 일단 나머지 둘은 정답이 아니다까지는 간 거지. 그리고 뭘 해야 되냐? 뒤에 나오는 말이 얘네를 구분을 할 수 있게 할까 못하게 할까?
할 수 있게 내야지 아니면 토익이 아니야. 그렇게 내야 되는 거야. 명확하게 뒤에 오케이? 네? 이런 말이 나왔어요. 한번 풀어봐. 이거 마지막이다. candidate 시작. candidate 나왔지? 이 간접 경험이야 여러분. 시험에 대한. 풀 수 있겠어? 이거 뭐가 못 풀면 끝난 거예요. 이거 하라고 내를 준 거니까. 여기서 끝이야. 끝난 거야 그러면. 답은? search예요. 왜냐면 미안해 여러분 바보로 만들어서. 왜냐면 apply for the position이잖아요. 여기도 나오지 않았나? 그래 포지션이 나와요. apply for야. candidate를 찾다가 맞지. 탐색하다는 뜻이 맞지. 후보자를 찾다가 맞지. apply for the candidate 말이 안 되지. 포지션에 지원하는 거야. 자리에 지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역시 그 당시에도 많이 틀렸고 여러분도 지금 헤매네요. 이거 나왔으면 또 틀리는 거지. 역사는 반복되는 거지.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아쉬운데 힌트만 좀 보여드릴게요. 128번은 6시 PM이 힌트였고요. 아쉽네요. 시간이 많이 생각보다 부족하네. 134번은 Fear Snowstorm이 힌트였고요. 이런 거 논리 문제다. 다음 기회에 논리 문제부터 설명드릴게요. 136번은 비동사, 이건 다 알죠. 비동사와 PP 사이에 뭘 써라? 부사. 이런 것도 이제 부사 문제 무조건 나오는 거. 이게 의무예요, 의무. 무조건 2개 이상 내야 돼요. 그 다음이 관계대명사 문제. 관계대명사 문제였고. 그 다음이 instead of는 해석해야 되고. 142번도 제기대명사인데 빼도 말이 되면 제기대명사고. 빼도 말이 되면 제기대명사다. 144번 although 잘 나온다. although와 though 이런 것도 접속사 문제였고. 접속사 문제 예상된다. 파트 6 또 뭐 여러분이 이거만 설명드리고 끝낼게요. 정말 죄송해요.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이건 어떻게 푸냐면 내가 아까 관련된 단어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포인트가 있는 attend예요. 뭐라고요? attend가 답이 되고 힌트를 보시면 이것들이 attend의 목적어인 거지. 이런 말들. 여기 밑줄 치세요. panel discussions, concerts, 앨범 signings. 앨범에 사인해주는 행사야. 그죠? 그럼 얘도 행사고, 얘도 행사고, 얘도 행사죠. 그럼 뭐가 어울려요? 행사에 참여하는 거 뭐라고 불러요? attend를 가지고 있는 게 답이 되는 거죠. 그게 포인트였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전 문장에 힌트가 되는 단어가 확실히 있는 거지. attend가 들어있는 게 정답이었어요. 오케이? 근데 A번이 왜 틀렸냐면 these concert하고 하면 안 되지 않아요? 왜냐면 콘서트만 있었나? 아니잖아요. 여기 낚시죠. 오케이? 이것도 왜 안 되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분명히 시작하는 날짜 따로 나와 있지. 근데 또 다른 말 하면 돼, 안 돼? 이런 것도 유형이에요. 다른 말 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스케줄을 당신한테 보내주기 때문에, 스케줄은 또 따로 따로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걸 지워야 되는데, 이렇게 풀 수 있으려면 뭐다? 가장 마지막 순서를 풀어야 된다가 오늘 마지막 수업이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까? 파트 7 얘기 내가, 문제 풀이할 시간 없을 것 같아서 앞에 미리 중요한 얘기 했어요. 파트 7 3가지 법칙 꼭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마지막 페이지 보여드릴게요. 내일 대박 나세요. 그래서 제 인강은 카카오톡으로 직접 질문을 받는 특징이 있어요. 인강의 특성상. 오프라인 학생들이야 뭐 직접 와서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인강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카카오톡으로 많이 직접 질문 받고 있습니다. 네, 정답하고 해설은 이제 제 자료실에 있고요. 오늘 LC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LC가 더 중요해요. 내일 LC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LC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이만 물러나고요. 5분 동안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 very much.